네, 경물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임수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지지물상 중에 이제 신금에 대한 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10개고 지진이 12개니까 다 천간 끝나고 지지 한번, 그러니까 지지만 따로, 그렇죠? 그러면 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술해? 네, 술해는 아마 이제 별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명리에서 이제 신금을 딱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신금은 계절로 보면 음력 7월인 거죠, 그렇죠? 7월이고 하루 중에서도 보면 임묘진 4, 5미를 지나서 한 3시 반 넘어서 5시 반 이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인신사회가 그 생지가 되는데 그 이렇게 이제 신은 신유술의 이제 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신자진의 신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목화의 운동성에서 정점을 찍고 미로 찍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금수의 그 과정으로 크게 터닝 포인트를 하는. 그러니까 다 인신사회가 그 봄에 또 인호술의 출발점 이렇게 다 각 계절의 출발점의 성향이 있는데 그 신은 그런 계절의 출발점이면서도 크게 양운동에서 음운동으로 크게 음양운동이 전환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생지의 의미가 그 12신살로 따지면 이게 이제 지살이잖아요, 그렇죠? 지살이 되고 반대 기운으로 따지면 이제 역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살과 역마는 움직임의 형태나 성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신금의 역마가 되는 거는 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호술의 시작이 되는 거는 인목이 되는 거고. 근데 다 이런 형상들이 인신사회로 그러면서 인사신이 걸리면 더 이러한 에너지에 동하려고 하는 촉발성, 즉 인중에는 이게 갑이 있고 인이죠, 그렇죠? 이게 병이 있고 신중에는 이렇게 임이 있고 경은 신이죠, 내리면. 사에는 경이 있고 병이 있고, 그렇죠? 해에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임이 있고 임이 있고 다 이렇게 장생지를 가지고 있죠. 생지를. 네. 그래서 이 계절성을 쉽게 얘기하면 비유를 하면 그 각 계절의 출발을 뭔가 이렇게 발사되는 우주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우주선의 이 점화구에서 이렇게 그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 이게 생인 거죠. 그를 출발하는 강한 이러한 그 동의 의미가 있다. 동의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 의미가 있으면서
신자진을 열기도 하고, 신유수를 열어가기도 하는. 그러면서 이게 좀 결실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지에 신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일간대비 십성으로 어떤 형국이든지 간에 이렇게 역동성, 운동성, 그리고 이 역동성, 운동성을 금으로 가지고 있죠. 이게 목화, 금, 수에. 예. 그러니까 금이 얘기하는 어떤 그 종혁, 종혁의 성분, 종혁, 그러니까 종의 성분, 혁의 성분, 그리고 올리면 경금이니까 이 경금의 성분은 우리가 종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따를 종자에 이렇게 맞는 거죠. 따를 종자. 즉, 신 다음에는 유가 되고 경 다음에는 신이 되는데 따른다라는 것은 이미 신은 사오미를 지나온 거죠. 천간으로는 병정, 무기를 지나서 경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화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즉, 요 신하고 유의 의미는 이게 숙살이고 추수 기운이고 가을 기운이고, 즉 가을 기운의 결실을 위해서 내가 바쁘게 움직인다잖아요. 내가 이 목화 운동을 마치고 금수 운동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현실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에너지들이 아직 신중의 임수는 신자진 운동의 지향성을 신월에, 자월에, 진월까지, 그 다음 사이클에 인묘진 진월까지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 신 자체 입장에서는 신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로 가가지고 이 유는 다시 술중에 신금으로 가가지고 뭔가 이 신중의 임수에 의해서 장생을 받아서 임수가 시작하고 처음 수운동에 출발을 하기도 하지만 수 자체로 보면 이 신중의 임수가 더 빠져야 돼요. 이 신중의 임수가 더 말라야 돼요. 수기가 더 탈돼야 유라고 하는 씨앗으로 씨종자로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좀 그 결실이 될 수가 있죠. 결실이. 그러니까 이 신은 약간은 이게 이제 그 밭전자가 딱 두 개가 있는데 이 간목의 밭전자하고 그렇죠? 간목의 밭전자는 그 멀경자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으로 뚫고 이 갑의 뿌리를 뚫고 씨앗의 껍질을 뚫고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요것 또한 그렇죠. 밭전자가 그대로 있어요. 어떤 완성의 의미, 수렴의 의미, 결실의 의미 있는데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뚫었다라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 고대 상형 문자에 보면 번개 이미지로도 많이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볼시자를 붙이면 귀신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의 일반적인 눈으로는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 그러니까 이미 신중의 임수가 작용을 하면서, 임수는 결국 술해를 지나면서 병정을, 특히 병화를 잡아채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채서. 이미 그 신자진이라고 하는 거는 병화를 띄워보면 병신의, 병자의 이런 쪽으로 병화 이렇게 다, 그죠? 술해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런 색채, 물질, 광명, 이런 것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월의 묘월의 갑울목에서 새싹으로 그 뿌리에서 새싹으로 쭉 자랐던 것이 열매로 귀결돼서 맺어지려고 하는데,
이미 그 지향성은 신자진의 수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명리나 종교나 이런 형이상학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성분들이 신이 무엇으로 작용하든지 간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실 맺어져서 근데 아직 좀 더 화기에 의해서 재련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물상이 뭐냐면 신의 그대로 딱 신의 모습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갑병무경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갑병무경임이 되는데 요 신의 물상하고 가장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병신인 거죠. 병신. 그러니까 병신의 이 모습이 뭐냐면 미월이 되면 사오로 꽃이 피고 오에서 오중 기토하고 정화로 이렇게 어떤 열매의 테두리가 형성이 되고 미가 되면 미중의 을목으로 생기 자라려고 한 에너지가 딱 고형화돼 가지고 열매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신월이 되면 그게 안에 익으려고 안에 이렇게 숙성이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자연계에서는 과육을 먹죠. 과육을 먹는데 자연계 입장에서는 과육은 암만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육이 산더미 같이 쌓인들 그건 사람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거지 다음 사이클로 과육 가지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 과육 안에 들어가 있는 씨앗, 종자, 그렇죠? 유금으로 결국은 이렇게 귀결이 돼져야 결국 이렇게 수를 거쳐 가지고 다음에 그렇죠? 해의 작용을 거쳐서 축중에 신금으로 놓여 있다가 갑중에 그렇죠? 인중의 갑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6, 7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신의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신의. 신이 그러니까 번잡스럽다, 부지런하다, 아직은 조금 더 익어야 된다. 그렇죠? 익어야 된다. 뭔가 이게 병신이 이 신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미월이 지났지만 신시면 해가 이렇게 짧을 때는 뉘엿뉘엿 넘어갈 때요. 5시 반이면 왜 유시의 병화가 죽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막바지까지 어때요? 그 농작물을 결실을 과실을 막 이렇게 가꾸고 농사짓고 보살피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나 성향 성분이 신 자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 자체. 그러면서도 목화의 분열 발달하는 팽창하는 에너지를 지나서 수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실리적인.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흔히들 우리 천지통보에 보면 신을 교통경찰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소풍 같은 거 가잖아요. 소풍 같은 거 가면 요즘도 가죠. 옛날에만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이제 좋은 데 왔으니까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아이들 자유 시간을 주잖아요. 그죠? 막 놀고 부모들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딱 그 신시 정도가 되면 이렇게 쫙 다 자연계에 풀어놨던 거를 선생님이 뭘 합니까? 이렇게 호루라기를 쫙 부는 거죠. 이게 호루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루라기 뭔가 이렇게 자연에서는 막 팽창하고 분열하는 현상들이 스톱 수렴하고 거두어들이는 그런 첫 단계, 첫 번째가 신의 모습인데 같은 신유가 그게 가을 기운이고 금 기운이지만 신하고 유하고 다른 거는 아직까지 열매로 있기 위해서는 그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존재하는 최종적인 의미는 그 열매의 씨 종자를 추스려 가지고 농부 입장에서는 먹을 거 먹고 그 곡식으로 먹고 그 씨 종자를 곡간에 잘 보관을 했다가 겨울 잘 나서 봄에 다시 파종해서 다시 봄 사이클 봄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연결하고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금기이기 때문에 이 어떤 완성의 그죠? 이 완성의 십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완결의 서방 정토 세계의 그런 흐름을 일도양단하는
이러한 유같이 완전하게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한 지향성, 그러면서도 뭔가 화기를 좀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 종혁 중에 종의 성분, 그러면서도 태양, 병화, 농부의 그러한 지도력 가르침을 또 관리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더 익어야 되는 그 이타성.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요 신을 그 여의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원숭이 신자인데 원숭이가 가진 쇳덩어리잖아요. 응? 그대로 이 신을 보면 원숭이는 재주가 많은 거예요. 변화가 많죠, 그렇죠? 여의봉은 쇳덩어리 여의봉이라고 하면 원숭이의 그 능력이나 역량을 잘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거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 그러니까 재주가 일단은 많죠. 재주가 많고 변화가 많고 변동이 많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생명 활동을 병어 활동을 마무리를 하고 일락서산이잖아요. 병신이 되면 일락서산이 되는 거고 병술이 되면 일몰이 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려고 서산에 걸리고 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자리. 그게 병신하고 그러니까 병신, 병유, 그렇죠? 병술이 이게 다 광명의 색계가 사라지면서 신자지는 유동성 운동을 하고 암흑의 운동을 하고 비물질 운동을 하고 또 영혼의 운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이 화려함하고는 단절하고 이별하는 이런 현상들이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있으면 어떻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신 있고 신 한 글자 더 붙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맞습니다. 왜? 신이 놓였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 있죠. 원숭이가 재주가 많으니까 신이 어떤 비식재관이네 뭘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경금 있으면 걸록일 거고, 그렇죠? 간목 있으면 칠살일 거고, 병화가 있으면 편지일 거고, 다 그렇더라도 신이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속성은 수렴하려고 한다. 실제 알맹이를 찾으려고 한다. 막 이렇게 팽창하고 확산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경찰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놓여있는 자리는, 그렇죠? 놓여있는 자리는 이미 신자진의 수운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12성에서는 당사주에서는 명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명도. 대도시. 네. 대도시. 그러니까 화려함이 아직 있는 거예요. 화려함이. 불이 꺼지지 않고 아직 더 이렇게 활발하고 한 명도 대도시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미자도 그렇고 신자를 이 글자를 아파트라고도 해요. 여기 창문이 많잖아. 창문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신까지는 화려함의 글자인 거예요. 화려함의 글자. 근데 이 화려함이 어떻다? 거스르진 않는 거죠. 미시로, 미월로, 오시로, 오월로 가진 않고 지나서 유월로, 유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로 가기 때문에 고독하다예요. 분주하다. 내가 어떤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약간 자기는 실리는 좌우묘유가 다 맺혀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좌우묘유에서도 다 많이 취해지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인신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지고 어떤 그 역마지고 이런 에너지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타적인 이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명도라고 하는 거는 삼명통에 나오는 얘기고 이걸 12성으로 얘기하면 신고성이라고 합니다. 신고성. 신고성. 일단 신은 그래서 외로울 고자를 써요. 우리가 신살에서도 고신과숙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살로도 고신과숙을 쓰는데 그냥 글자 중에서도 지지의 12글자 중에서 외로운 글자를 본다라고 하면 신자를 보는 거죠. 신자를. 근데 신자가 무신으로 들었다. 그러면 되게 여명이 쓰기에는 힘든 거야. 이게 식신에다가, 그렇죠? 식신에다가 이게 그래서 고란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란쌀.
개념. 그러니까 요 신금이 무신이 들거나 이렇게 그 병신이 들어도 병신일주 병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 이게 그 신금 그죠? 신금이 임수를 생하잖아요, 그죠? 임수를 생해서 그 일간 여명이 취하려고 하는 편제가 그런 지금까지 쭉 설명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하는 내가 취하려고 생하는 그 재성이 가는 게 어디 가냐면 장생받고 있는 뭘로 가는 거예요? 임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재생살로 가는 거지. 그렇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이게 이제 재중유살이라 해서 내가 재물을 취했더니 결국은 남편이 다 말아먹더라. 뭐 이렇게 심하면 왜냐하면 일지에 내가 병신일주가 편제를 놓고 있다라는 거는 쉽게 잘 취해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병신 정유인데도 같은 편제인데도 이렇게 내가 극하는 것이 나를 생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유는 그래도 어떤 그 물질을 추구하는 가장 표상적인 대표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병신에는 신중의 임수 때문에 신중의 임수가 흘러가는 그런 방향성 때문에 상당히 좀 남 좋은 일, 여기서 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배우자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고 그러면서도 이 신은 또 시부모에 해당하니까 병신일주가 그래서 그 시댁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시댁 문제에 시부모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러한 작용력을 갖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외로워지는 이러한 성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 신은 글자 중에서 이렇게 갑신, 오묘, 미신해서 오묘미신해서 이게 뭘로 들어갑니까? 현침에도 들어가는 글자예요. 현침에 들어가고 이렇게 인신사회 중에서 이렇게 인사 신해 항상 이 신의 글자가 대세운의 인사신으로 형충이 작용을 합니다. 형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인이 오면 충이 되고 사가 오면 형도 되고 합도 되고 이런 구조들을 그러니까 놓여 있는 자리가 글자의 모양새가 이게 다 동하는 에너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하는 에너지 그러면서 형하고 충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인자들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일지신은 항상 신유술의 신이기도 하지만 일지자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이나 이렇게 신이 있으면 그러면서도 딴 데에 자나 진이 한 글자가 더 있다. 그러면 거의 세운에서 보면 12전에 한 번씩 대운에서도 한 번 걸린다라고 하면 그게 딱 신자진 수국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의 장생의 뿌리가 됐던 것이 그대로 물의 속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머무르지 않고 어때요? 흘러가려고 하는 속성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배우자 자리에서 일지 자리에서 모습을 잘 지켜야 되는데 흘러가네. 그러니까 그런 형상들이 다 이런 신의 글자에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예민하고 재주 있고 활동적이고 이타적이고 분주하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외로운 성분이 돼 있고 또 어떤 화려함을 또 추구를 한다. 화려함을. 그러면서 안에 있는 글자들은 다 가을 글자, 겨울 글자들이기 때문에 본인은 좀 쓸쓸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성향 성분들이 다 있고 일간 대비 다른 데 지지에 떨어지면 12가지 속성이 있고 일간으로 매칭이 된다고 하면 6가지 속성 이런 속성들을 가질 수 있는 글자가 요 신의 글자입니다. 신의 글자. 그래서 물론 뭐 12지지 글자가 어느 한 성향으로만 탁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신의 글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중에 서쪽 방위에 위치하고 있는 글자다. 곤방위에 미신방위에 있는 글자다. 그렇죠? 이 미신방위는 충미방위를 귀문방위라고 하지만 같은 사유위에 있는 글자들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신자하고도 옛날